지금부터 가장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직원 많이 고용해 놓으신 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직원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직원도 최대한 늘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늘어나는 걸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불경기예요. 굉장히 불경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비용만 쓰게 되고요. 내가 확실한 영업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직원 많이 고용해 놓으신 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호황기에서 불경기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입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지출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 꼭 필요한 아이템이면은 그래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점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한테 컨택을 받아서 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영역인 거죠. 근데 급여는 어때요? 직원 급여는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 돈이죠. 불경기가 왔어. 수입은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급여는 확실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급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힘들어지시는 상황이 될 거다. 이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고용지원금을 역대 최대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 고용하면 한 달에 80만 원씩 막 줬었잖아요. 그거 믿고 직원들을 막 늘렸던 회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쪽에 컨설팅 굉장히 많이 해드리기도 했었고, 대표님 고용지원금이 이렇게나 많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직원을 뽑으시더라도 꼭 이런 거 받으셔서 뽑으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방만하게 사람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볼게요. 3명이서 하던 일이에요. 3명이서 우리 직원 ABC가 하던 일인데 대표님 힘들어요. 우리 야근해야 돼요. 힘들어요. 사람 뽑아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대표님들 어때요? 아 그래? 이렇게 힘들어? 그래 그럼 사람 뽑아줄까? 사람 뽑아도 어차피 고용지원금 나오니까 한 2명 정도 더 뽑아줄까? 그래서 사람을 뽑아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3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은 어때요? 나의 기대는 3명이서 하던 게 2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매출도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 3명이서 일하던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니까 더 잘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3명이서 만약에 100%의 일 처리를 하고 있다가 2명이 더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능력치가 갑자기 7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해도 나머지 2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100%의 능력을 발휘해서 막 가던 일이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점점 편해지고 싶지 누가 점점 더 어렵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명의 능력치는 이미 70으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2명 들어온 사람들도 여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70 정도의 에너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서 3명이서 하던 일이 5명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고용지원금은 딱 1년 지급되거든요. 1년 후에 고용지원금이 끊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추가로 얻은 2명의 급여가 다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100%의 일을 처리하지 않고 70%로 떨어졌고 나머지 2명이 들어와 봐야 이 친구들도 70 능력밖에 안 하고 57에 35. 네. 3명이서 300에 대해 일을 하던 걸 이 친구들 5명이서 350%의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급여는 2명분이 더 늘어나 버렸네요. 이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어려워진 대표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용지원금을 똑똑하게 잘 풀었어야 됐는데 그냥 불만 나오지 말고 돈 줄 테니까 사업이나 해 사람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줘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현업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용지원금도 지금 많이 줄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여전히 유지하고 받아야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저한테 상담 오셔서 대표님도 이런 고민을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이 축적돼서 지금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고혈압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고혈압이 있는 건 뭐예요? 제가 과거부터 고기를 엄청 먹고 그죠? 고기를 엄청 먹고 야채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이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지금 제가 고혈압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 입시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못 갈 정도의 성적이야. 이건 뭐예요?
제가 공부 안 하고 놀았으니까 지금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다. 아, 그랬지. 내가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멋진 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고, 그리고 마침 정부에서도 돈을 준다고 하니 조금은 방만하게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했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게 지금 2년, 3년 동안 쌓인 결과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인지하시고, 두 번째, 이미 벌어진 일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라. 입니다. 지금은 이 수렁에서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지금 사람 찌르는 거겠게. 사람 찌르려면 이제 불만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람 충원하시더라도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드리고 두 번째로는 입니다.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